사례들 비롯해가지고 지금 두 분께서도 깡통전세 관련돼서 얘기도 주신 것 같은데 요것도 조금 더 실무적으로 보시면 좀 몇 가지 대응 방법 좀 주시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이나 분양, 재개발, 재건축을 통해서 내 집 마련, 그다음 뭐 분양권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자산하고 연결돼 있는 거니까 최근 그 뭐 컨설팅 사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전세 사기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2030 세대에서 요즘 제일 문제되는 게 전세 사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사기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긴 하거든요. 그래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줬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뭐 이런 사례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뭐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또 뭐 범죄단체 조직죄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들어갈 때 조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주택 경기가 급격히 좋았다가 그래서 전셋값이 막 오를 때 이제 무자본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수백 채 수천 채를 사들이고 그다음 전세 보증금 편취하고 그리고 주택 경기가 나빠지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돌려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다. 그리고 이게 수단이나 방법도 계속 진화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들어가실 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신축 빌라 전세 조심하셔야겠죠. 그래서 보시면은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제 들어가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선순위 그 채권이 있으면은 먼저 배당 받아가게 되니까 선순위 근저당이 좀 많이 잡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다가구 전세도 많이 들어가시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빌라는 다세대죠. 세대별로 등기가 돼 있는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별로 등기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통으로 단독주택이거든요. 근데 실제로는 거기가 다 세대 분리돼서 살고 있는 구조거든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임대인이 그 안에 살고 있는 확정 그러니까 전입세대 열람 내역 이런 것들을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나보다 앞서서 이제 배당받을 수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금도 문제잖아요. 그래서 세금 같은 것들이 또 체납이 돼 있으면 이것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의 뭐 세금 체납 내역 이런 것들도 자료를 좀 요청을 하셔야겠죠.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 반드시 보셔야겠죠.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신축 빌라 전세가 왜 위험하냐 이런 시세 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세가 좀 실제로도 부풀려진 거래들도 많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. 대출이나 이런 것들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거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것처럼 일단 실거래가 찍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뭐 전세자금 대출이나 뭐 그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실행하거든요. 그럼 사실 믿을 수 있는 시세가 아니잖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는 거라서 이제 시세에 비해서 전세가가 너무 높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 들어가면 사실 시세대로 낙찰 안 되잖아요. 그래서 60% 50%까지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이상의 전세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면 위험하신 거죠. 다 변제를 못 받는 거죠. 그래서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전세가율은 60%대 초반이고요. 서울은 지금 50%대 지금 왔다 갔다 해요. 예, 그러니까 이제 절반 이상 넣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주변에 보시면 그 전세를 들어가자마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지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. 확정일자 다음 날 날짜로 해서. 안 해두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래서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반드시 하시고 전세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아요. 왜냐하면 보통 전세권 설정 좀 번거롭고 비용도 들고 그리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니까 안 하거든요. 근데 이거 하시면은 이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한 것만으로는
이제 판결 나중에 이제 만약 못 돌려받는다. 그럼 소송에서 판결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전세권 설정해두면 바로 그 판결 없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. 그래서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임대인도 임차인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전세권 설정하는 거 동의해줄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요구하실 수 있으면 요구하시는 게 좋고,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증보험 가입은 미리 알아보셔야겠죠. 그래서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위험한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지금 사실 나온 대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금융 지원하는 거, 그거 아니면은 어떻게 뭐 구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.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.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어서 나올 만한 뭐 예방책, 대응책 다 나왔는데 실효성은 크게 없죠. 이분들을 변제하기에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은 들어가도 되는 전세는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, 물론 이제 아파트 같은 거는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, 그리고 시세 같은 것들도 안정적으로 좀 형성이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아파트 전세 쪽으로 좀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. 이거 투자하실 때도 사실 그러면은 빌라보다는 아파트 쪽이 좀 전세가 안정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빌라라고 하더라도 호재가 있는 지역 빌라는 괜찮아요. 왜냐하면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낙찰가율이 많이 안 떨어지겠죠.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지역의 빌라라던가 예정지 빌라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있는 곳들, 이런 곳들은 전세가 좀 낮겠죠. 오래된 빌라들이 많으니까. 그렇지만 이게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입주권 승계가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낙찰가율이 많이 안 떨어져요. 그래서 이런 곳들 전세는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문의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분양계약 해제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. 왜냐하면 지금 입주 시점이 된 것들은 대부분 2년 전 분양을 받으신 거라서 금액이 너무 높은 거예요. 지금 분양가가. 그래서 게다가 이제 주택 쪽에 굉장히 규제가 많다 보니까 상가나 뭐 지식산업센터, 그리고 생활형 숙박시설, 오피스텔 이런 거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해제해달라고 엄청 많이 오시는데 해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러면 좀 일부 손해를 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기간을 두시더라도 해제를 하시고, 그리고 이제 재투자하시는 방향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제가 어려운데, 뭐 입주가 지연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해제가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서 좀 상황에 맞게 좀 발빠르게 대처하셨으면 좋겠고, 그렇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